건 2015년 9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랑 양모 씨의 집에 군인 장모 씨가 침입해서 흉기를 이용해서 예비신부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비신부의 비명을 들은 예비신랑 양 씨는 예. 잠에서 깨어나서 그쪽 현장으로 가봤는데 갑자기 흉기를 든 장 씨가 있다 보니까 예.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군인 장 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서 살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최근 검찰이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렇군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의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정당방위를 인정받는데 2년이나 걸렸다고요? 이게 정당방위 인정받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네,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검찰도 상당한 숙고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고민의 시간이 2년 정도 걸렸다. 네, 뭔가 좀 더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뭔가 사건을 조사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이 된 이 사건을 우리가 접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내용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이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 예비신부 사건은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슈가 된다면 향후 재판에서도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인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는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예.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해 행위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 형법 제2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세 가지 요건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요. 예. 다음으로 두 번째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뭐 거의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없다에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사례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건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네, 최근 세간에 알려진 폭력 남편 내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건에서는 7년째 아내를 구타해오던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나서는 아내의 뒷머리채를 이렇게 잡아채고 손으로 당기자 아내가 뿌리치면서 돌아서서 남편의 배를 가격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고 다음날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낙상해서 그러니까 뇌사에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네,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1심에서는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었는데요. 다시 항소심, 고등법원에서는요, 네.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침해 현재성을 너무 좁게 인정해서 저희가 뭐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되게 네.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괜찮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도둑이 새벽 3시에 집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일명 도둑 내사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이 행위자, 정당방위 행위자가 새벽 3시쯤에 집에 들어왔어요. 예. 그걸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네,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놀래서 이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도둑을 발견하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도둑이 넘어진 상태에서 막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 정당 방위를 하고 있던 행위자는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빨래 건조대와 자신이 차고 있던 벨트를 이용해서 그 도둑을 여러 차례 때려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 새벽 3시에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도둑이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설사 밖에 같은 공범자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네. 도망갔다가 다시 우리 집에 또 침입할 수도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당방위의 어떻게든 상당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성을 할지는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안 났고요. 아니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해도 범행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그 다음 이제 항소심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거치고 나자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네, 아무것도 어떻게 할수 우리를 없는 구제를 거냐. 해야 되느냐.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